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실 수 있도록 돕는 효산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여러분의 직장에 회생 신청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는 없으며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를 알아낼 법적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함구하더라도 직장에 소문이 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적인 경로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률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예사항과 법원의 송달 원칙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독촉에서 벗어나면서도 직장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비태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과 법원 그리고 채권자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사적인 재판 절차이며 법원이 제3자인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혹은 공기업 직원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소속 기관에 회생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법원은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를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우편물이 직장으로 가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우편물조차 없습니다.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회생 신청 자체가 아니라 개인 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자들의 급여 압류 절차 때문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내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법원이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 압류 결정문을 회사 격리팀이나 인사과로 발송하는 순간 회사는 여러분의 채무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밀을 유지하고 싶다면 압류 결정문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 회생 신청과 동시에 압류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 중지 신청으로 중지 명령을 받으면 하나의 채권자가 내 직장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 압류 해제 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하면 그제야 회사는 여러분이 법적으로 채무 문제를 정리했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성실한 해결 의지로 비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에서 알게 되는 상황 중 하나는 회사로부터 빌린 사내 대출금이 채무 목록에 포함되어 회사가 채권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대출은 개인 회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염려되거나 퇴직금을 담보하여 대출받는 등 아주 어려운 입장일 때입니다. 이때는 급여에서 직장 대출 원리금, 공제전 소득으로 소득액을 기재합니다.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은 모든 채무를 목록에 넣어야 하는 전채무자 포함 원칙이므로 회사가 채권자가 되면 법원은 당연히 채권 추심 금지 명령 등을 직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급여에서 직장 대출 원리금 공제전 소득으로 소득액을 기재합니다.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은 모든 채무를 목록에 넣어야 하는 전채무자 포함 원칙이므로 회사가 채권자가 되면 법원은 당연히 채권 추심 금지 명령 등을 직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직장 대출이 있다면 직장에서 알 수밖에 없으므로 이럴 때는 대출금을 채무 목록에서 뺄 수 있는지 혹은 별도로 변제할 수 있는지 고민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인이 회생을 신청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실무적인 변수는 바로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그들의 까다로운 조사 방식입니다. 채무액이 크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할 경우 법원은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외부 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신청인의 재산과 과거 금융기관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이들은 법원보다 엄격하게 직장인의 급여 체계와 성과급 내역을 뒤지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하면 법원이 회사에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회생위원이 신청인의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할 자료를 나열해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여러분의 회생 사실을 알게 될 만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회사로부터 급여 내역, 상여금 수령,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금 확인서, 직장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장법인 등 기부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외부 위원이 더 요구할 자료가 없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알려질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원의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직장에 사실조회서가 날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길입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특정 직종의 경우 보험사가 회생 신청 사실을 근거로 보험 발행을 거절함으로써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예외 승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금융권의 보안 업무나 현금 수송 등 특수 직종이 아니라면 보증보험 문제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하니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생 과정에서 본인의 퇴직금 적립 내역 확인서나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이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불과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이나 전세자금 대출 증빙 혹은 자녀 학자금 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떼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단에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금융증빙용이라고 짧게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과거와 달리 2026년 현재의 기업 문화는 직원의 채무 문제를 개인의 사생활로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채무 문제나 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전자소송 시스템이며 모든 법원 통지서가 종이 우편물이 아닌 대리인의 전자주소로만 발송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나 직장으로 법원 마크가 찍힌 봉투가 날아갈 확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공유되므로 본인이 주변에 말하지 않는 이상 가족조차 모르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회사에서 입금해준 월급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비밀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회생 신청 전후로 압류가 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가 없던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미리 변경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 변경은 직장인들의 권리이며 회사에서도 계좌 변경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추신망을 우선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기관이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회생 신청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나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정상적인 궤도로 복구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에 신청을 미루다가 급여가 압류되어 동료들에게 소문이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지금 바로 법적 보호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법원 실무관이나 회생위원이 신청인의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실무 중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건강보험 자격득 실화긴서로 대체하지만 최근 이직했거나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직장의 재직 확인 전화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동료의 사실 확인서나 급여 수령증 등 보강 서류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전화 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중에 대부업체나 사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회생 신청 직후 나오는 금지 명령문을 회사 정문이나 안내 데스크에 미리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 금지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판사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기에 채권자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은 회생 신청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묻곤 하시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채무 문제는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효사는 실제로 수많은 경찰 공무원, 군인, 일반 공무원분의 개인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투자 실패로 인한 회생은 인사고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률적 가이드에 따라 당당하게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회사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시기에 직원의 압류 기록이나 회생 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공제 절차일 뿐이며 개인의 회생 기록은 국세청이나 회사 인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오직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는 절차이므로 연말정산 때문에 비밀이 탄로날 걱정은 접어두셔도 된다는 것이 실무상의 정답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차가운 법리와 뜨거운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조력자와 함께 생존 전략을 짜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직업이 신원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내 대출이 얽혀 있어 고민이 깊으시다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각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법원의 송달 주소를 관리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다루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 신청인의 사회적 위치와 평판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진정한 법률 조력의 핵심 가치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독촉을 견디지 마시고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탈출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개인 회생과 채무 문제에 대한 실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비태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효사는 여러분이 채무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개인회생 절차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하나씩 되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